노션이 일상이 되는 곳, 생활 노션. 안녕하세요. 생활노션 지니언트입니다. 앞에서 여러 영역을 점령할 수 있는 툴 사용법을 배웠어요. 이제 돈을 기록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가계부와 자산관리 도구는요, 9to6 플래너 영상을 끝까지 보고 출사표를 낸 분에게 지급되는 마지막 툴입니다. 시작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돈을 통제하기 위해서요. 추세, 추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 통장에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현금 흐름을 알려는 겁니다. 월급쟁이가 1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님이 책 돈의 속성에서 방법을 알려주셨죠. 1억을 모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목표를 책상 위에 붙인다.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통장을 용도별로 나눈다. 1000만 원을 먼저 만든다. 1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지만 이 5가지를 해보면 모을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떤가요? 이거 효과가 있어요. 한번 실천해보세요. 가계부 페이지는요, 마우스를 집어서 도구 쪽으로 옮겨서 써보세요. 구성은 간단합니다. 목표와 전략, 아이디어를 넣는 공간이 있고요. 월별로 수익과 지출 입력하고 집계하는 공간. 분류별로 추이를 집계할 수 있죠. 먼저 목표를 정합니다. 현금 1억도 괜찮고 부담스러운 분들은 1000만 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목표를 적어두고 자주 보는 것이죠. 전략도 적어봅니다. 뭘 얼마를 모으겠다라든지 돈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고민해봐요. 가령 저는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저축금을 따로 빼놓고 생활한다. 성과급의 100%는 저축한다. 다음으로 수입을 늘릴 방법을 찾아봅니다. 수입 만드는 방법이 정말 많거든요. 아이디어를 쭉 적어두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손에 몇 푼 안 쥐어줘도 괜찮습니다. 직접 돈을 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래 결산 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수입과 지출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안 나온다면 템플릿을 적용하고요. 관계형 속성으로 분류와 결산 연월 속성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집계되는 거예요. 두 번째 탭 보기에 들어가면 분류별로 상세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건 수식으로 만든 건데요. 이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줄게요. 분류별로 분석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월별 금액이 나오죠. 추이를 확인하면서 돈을 통제하세요. 분류를 누르면 상세 내역도 나옵니다. 템플릿을 적용해야 해요. 고정 지출을 일자별로 볼 때 편리합니다. 새로운 월이 되면 월별 결산에서 페이지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템플릿을 눌러보세요. 새 분류도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어요. 의미에 맞는 아이콘을 적용하고요. 깔끔하게 써보세요. 요약 탭은 매월 결산을 하는 공간이에요. 수익과 지출은 왜 늘고 줄었는지, 저축은 얼마 있는지, 목표에 근접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요. 분석 속성은 전부 수식이에요. 속성을 복제해서 이름만 바꿔서 쓰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예전엔 좀 복잡하게 가져와야 했는데 수식이 업데이트되면서 편리해졌어요. 분류도 마찬가지예요. 복제해서 월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어렵다면요, 속성과 수식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다음은 자산과 부채입니다.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산과 부채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 자산이고 돈을 빼가는 것이 부채다. 이걸 구분하고 자산을 사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했죠. 매달 자산 부채 결산을 해보세요. 순자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나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자산이 계속 늘어야겠죠. 자산관리 페이지도 여기에 넣어두고요. 페이지에 들어가 봅니다. 상단에는 순자산 목표와 전략, 투자 아이디어를 쓰면 되고요. 월별 자산과 부채, 분류별 집계, 그리고 입력 공간이 있어요. 사용법은 가계부와 거의 똑같습니다. 순자산 목표는 보통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어요. 저는 경제적 자유가 1차 목표인데요. 순자산 10억이 첫 번째 스텝이죠. 목표를 쓰면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보여요. 전략과 아이디어도 적어봅니다. 월별 결산의 결산월 페이지 안에 들어가면요, 자산과 부채를 입력할 수 있어요. 템플릿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산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속성은 핵심 항목만 넣어둘 거예요. 필요하다면 속성을 추가하고 템플릿도 수정하세요. 부채는 자산보다 입력할 게 없더라고요.
최초 대출 금액을 넣어주고 현재 잔액과 대출 한도를 적어주면 됩니다. 예상 이자도 나오는데 대출 약정이 다 달라서 러프한 수식을 넣어놨습니다. 나머지는 가계부랑 사용법이 유사하거든요. 금방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탭 보기에 가면요. 자산과 부채도 항목별로 자동 집계 됩니다. 분류해서 월별 추이를 확인해 봐요. 분류별로도 항목을 따로 볼 수 있고요. 상세 내역도 확인할 수 있죠. 자산과 부채는 여기서 입력하는 것도 편하더라고요. 결산 연월만 수정해주면 됩니다. 입력하기 편한 곳에서 넣으면 됩니다. 새로운 연도도 당연히 쓸 수 있죠. 페이지를 만들고 새 결산 연도 추가 템플릿을 적용하면 돼요. 분류도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어요. 템플릿을 넣으면 상세 내역도 연동돼서 보이고요. 결산도 해보세요. 자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부채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순자산은 늘었는지, 방치하고 있는 자산은 없는지요. 집계 수식을 수정하는 법도 가계부랑 똑같아요. 항목이나 월만 수정해주면 됩니다. 입력만 하면 약간 아쉽죠. 노션 기능을 활용해 분석도 해보세요. 분류별 시계열 분석에서 그룹화를 이용해 상세 분류 집계를 해보고요. 전월 대비 분석 수식도 추가할 수 있죠. 여러가지 비율도 만들어 보세요. 템플릿을 수정하고 싶다면 결산 연월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에 들어가서 수정하고요. 노션은 지니언트 어떤가요? 사용법이 너무 쉽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추가도 자유롭고요. 입력도 편할 겁니다. 생활노션 카페에서 여러가지 툴들과 활용법도 공유해 볼게요. 영상에 못 담은 꿀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돈의 통제력을 갖추고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